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요한 프리드리 헤르바르트 자료들, 이걸 바탕으로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. 네. 헤르바르트, 칸트 후임이기도 했고, 근대 교육학의 아버지? 이렇게 불리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 시대가 국가주의 교육, 이런 게 되게 강조되던 때인데 왜 헤르바르트는 그 개인의 내면, 특히 그 도덕성, 이걸 그렇게 봤을까요?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그 시대적 맥락에서 보면 더 독특한 지점이죠. 헤르바르트한테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랄까, 단순히 지식을 막 쌓는 게 아니었어요. 아, 그게 아니라? 네. 정말로 도덕적인 인간을 길러다내는 것, 이게 아주 명확한 목표였던 거죠. 그냥 뭐 착하게 살자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. 자료 보니까 5가지 도덕적 이념, 뭐 이런 걸 제시했던데요. 내면적 자유라던가 아니면 호의 같은 거요? 네, 맞아요. 예를 들어 그 내면적 자유라는 게 그냥 뭐 내 맘대로 한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판단하는 거랑 이게 딱 맞는 상태 뭐 그런 거겠죠. 아, 정확히 보셨어요. 내적 일관성 같은 거죠.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럼 이 도덕성을 어떻게 키울 거냐? 그 방법을 헤르바르트는 심리학에서 찾았다는 거예요. 심리학에서요? 네, 여기서 이제 그 표상, 그리고 통각,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해집니다. 표상은 뭐 우리가 경험해서 얻는 생각의 아주 기본적인 단위,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. 아, 그럼 그 통각은 뭐요? 그게 자료에 계속 나오던데 솔직히 좀 어렵더라고요. 통각이요. 아,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쉬울까요?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, 이 표상 있잖아요.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있는 지식, 경험이라는 그 퍼즐 조각에 딱 하고 맞춰 들어가는 과정. 아,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거요? 네, 그쵸. 그냥 정보를 툭 던져놓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알던 거랑 이게 의미 있게 탁 연결될 때, 그럴 때 아하 하고 진짜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. 네네. 이렇게 잘 연결되고 좀 체계적으로 딱 정리된 지식 체계. 이걸 헤르바르트는 사고권이라고 불렀어요. 이 사고권이 잘 형성되어야 올바른 도덕적 판단도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죠. 와, 그렇군요. 그 퍼즐 비유 좋네요. 새로운 지식이 기존 퍼즐에 딱 맞는 느낌이라니. 그럼 그 사고권, 이걸 좀 풍부하게 만들려면요. 그냥 지식만 막 때려 넣으면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. 바로 그 지점이에요. 거기서 다면적 흥미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. 헤르바르트는 뭐 경험적 흥미, 사변적 흥미, 또 심미적 흥미 이런 식으로 한 6가지 정도 다양한 종류의 흥미를 좀 균형 있게 길러야 한다고 봤어요. 흥미요? 그냥 재밌어 하는 거 아닌가요? 물론 재미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. 여기서 흥미는 뭐랄까 새로운 지식, 그 표상이 기존 지식이랑 잘 연결되도록, 즉 통각이 잘 일어나도록 이끄는 강력한 에너지원, 약간 엔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본 거예요. 아, 흥미가 지식 연결의 엔진이다? 네. 그러니까 풍부한 흥미가 결국 깊이 있는 사고, 즉 튼튼한 사고권을 만들고 그게 결국은 도덕적인 품성으로까지 이어진다. 이렇게 연결시킨 거죠. 이것도 진짜 좀 신선한데요. 그럼 이걸 실제 수업에서는 어떻게? 그래서 나온 게 그 유명한 교수 4단계설이죠. 명료, 연합, 개통, 방법. 아, 명료, 연합, 개통, 방법. 네. 새로운 내용을 딱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걸 학생이 이미 아는 거랑 연결시키고 네. 그걸 전체적으로 체계화하고 마지막으로 배운 걸 실제 문제에 적용해보는 네. 이런 단계죠. 이게 결국 아까 말한 통각 과정을 수업에서 좀 체계적으로 구현해보려는 시도였던 거예요. 근데 그 단계들이 너무 딱 정해진 틀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혹시 좀 너무 형식적으로 흐른다는 비판 같은 건 없었나요? 아, 네. 당연히 있었죠. 그런 비판 엄청 많이 받았어요. 너무 형식주의적이다, 딱딱하다.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이걸 뭐 5단계 교수법, 예비, 제시, 비교, 연합, 총괄, 응용 이렇게 발전시키기도 했고요. 네. 근데 뭐 핵심 아이디어는 비슷했어요. 그렇군요. 그리고 헤르바르트는 단순히 지식 전달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관리랑 훈육 이것도 강조했어요. 관리와 훈육이요. 그건 좀 다른 건가요? 네, 관리는 약간 학습 환경 조성, 외적인 질서를 잡는 거에 가깝고요. 훈육은 좀 더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학생의 내면, 그 도덕적인 의지를 직접 기르는 걸 목표로 했어요. 그래서 교사의 모범이 엄청 중요하다고 봤죠. 아, 그러니까 지식 교육뿐 아니라
환경관리 그리고 인격적인 훈육까지 다 고려했군요. 그렇죠. 정리해보면 헤르바르트는 교육의 목표는 윤리학에서 가져오고 도덕성 탐양, 그 방법은 심리학에서 표상, 통각, 흥미 찾아서 이걸 교육학이라는 학문으로 딱 체계화하려고 했던 거죠. 네. 그래서 뭐 도덕성, 다면적 흥미, 통각이론, 체계적인 교수 단계 이런 게 헤르바르트 교육 사상의 핵심 기여라고 할 수 있어요. 물론 뭐 너무 지식 위주다, 주지주의다, 형식주의다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지만요. 그래도 지금 봐도 중요한 부분들이 많네요. 인성교육이라든가 학습자 흥미, 또 원래 뭘 알고 있는지 활용하는 거, 수업 설계 이런 것들이요. 맞아요. 현대 교육에도 여전히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. 오늘 헤르바르트 얘기를 쭉 따라가 보니까 어떻게 지식 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, 더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 수 있을까? 이 근본적인 고민이 다시금 좀 와닿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여러분이 뭔가를 배웠던 경험 혹은 어쩌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요. 헤르바르트가 말했던 그 흥미 있잖아요. 그 흥미가 정말로 어떤 내용을 깊이 이해, 통각하도록 돕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어떤 태도나 가치관의 변화로까지 이어졌던 그런 순간이 혹시 있었는지요. 그 연결고리를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